약수를 들어가던 60세 남성분이 있었어요. 약수를 떠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계곡 저편에 본인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사람 같아. 가서 보니까 사람 맞아요. 문제는 산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거예요? 예, 죽은 사람이에요. 아주 예리한 흉기로 가슴 부위 쪽에 한 10곳이 찔려 있는 상태. 원한에 의한 살해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 월급 봉투 들고 하다가 금품을 노린 강도에 의해서 이 범행이 있는 건 아닐까? 실신 웃기지 않아요? 그 여자 실신할 여자 아닌데 남편 그리고 딴 남자 만나고 댕기고 춤바람 나고 난리치던 자가 남편 죽었다 그러니까 무슨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면서 실신까지 해? (1980년 2월 15일) 한겨울이가 요즘이네요. 06시 30분 그러니까 새벽이죠. 네. 부산 진구 네. 부암 이동의 한 야산으로 늘 약수를 들어가던 60세 남성분이 있었어요. 약수요? 약수를 떠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계곡 저편에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그 물체는 본인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사람 같아. 가서 보니까 사람 맞아요. 문제는 산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거예요? 예, 죽은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112에 부산진 경찰서에 신고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 감식을 실시를 합니다. 네. 아주 예리한 흉기로 가슴 부위 쪽에 한 10곳이 찔려 있는 상태. 아이고 잔인. 누가 봐도 살인입니다. 네. 비탈길 그 주변에 혈흔이 낭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비탈길 위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한 10여 회 막 찌른 다음에 죽여서 그 쓰러진 사람을 비탈길로 굴린 거예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사망한 지는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된 걸로 추정돼요. 그리고 당연히 뭐 시신이 있으니까 지문 채취했겠죠. 해야죠. 뭐 예. 지문 채취하니까 이 사람 인적사항이 바로 나오죠. 아. 이 사망한 이 사람은 최모 씨인데 네. 39살이에요. 그 당시에. 아. 남자 예. 39살 남성이에요. 직장은 부산에 있는 무슨 화학 공장의 공장장이에요. 피해자 동선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2월 15일 날 발견됐잖아요. 네, 네. 2월 14일 날 출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봤어요. 경찰들이. 네. 출근했습니다. 이상한 행동 같은 거 이상한 느낌 받은 거 없냐 네. 확인해봤더니 뭐 전혀 평상시하고 다름없이 잘 근무했다는 거야. 공장장. 뭐야? 이상한 점 없었다. 네. 직원들이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날은 월급날이에요. 2월 16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을 매다가 플러스 상여급 얼마나 설날 그렇게? 보너스까지 해서 월급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날도 이 돌아가신 최 사장님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누를랄라 했겠죠. 사람이 꽤 많이 나왔을 거 예, 아니에요. 뭐 상여금까지 나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최 씨가 이제 퇴근을 했대요. 19시경에 공장을 나섰어요. 네네. 그때 동료들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회사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동료들하고 술 한잔 했어요.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대요. 그날. 네. 그러고 빨리 자리를 좀 떠야 된다고 얘기를 자꾸 했대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네, 네. 그랬더니 오늘은 나 일찍 좀 집에 가야 돼. 그러면서 자리를 뜬 게 20시경이라는 거. 1시간 동료들하고 잠깐 놀아주고 술 한잔 먹고 나 오늘은 평상시는 술 같이 오래 먹었대요. 빨리 파했다는 거예요. 혼자만. 네, 네, 네. 20시경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20시 이후에부터 시신이 발견된 시간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수사 들어가서 보니까 온몸이 찔린 거로 봐서 참혹하게 살해됐잖아요. 네. 10여 곳이 찔렸다면. 예. 그러면 이건 원한에 의한 살해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인들 동료들 탐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근데 원한 살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이 워낙 좋답니다. 사람 좋구나. 평판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럼- 어린 나이에 공장장도 되시고. 예, 그러니까 이거 또 원한에 의한 살인도 아닌 것 같아. 게다가 이분 또 봤더니 집안도 일남 이녀의 가장이에요. 애셋이고요. 뭐 성실한 가장입니다. 재직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평판이 좋은 사람.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요. 네.
그래 맞아요. 나이 39살에 공장장이에요. 조사를 계속 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월급 날이었잖아요. 월급 날했잖아. 상여금까지. 예. 그럼 혹시 그 월급 봉투 들고 가다가 금품을 노린 강도에 의해서 이 범행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럼 돌아가신 데랑 집이랑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아,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신 발견 장소가 최 씨 집에서 불과 한 400m 떨어진 곳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것도 혹시 강도 아닐까? 자, 거기에다가 이제 경찰이 또 보는 거 있죠. 한 갈래가. 가족 간에 이제 불화 또 봐야 돼요. 부인. 이 집사람 부인 최 씨 이 사람도 같은 최씨. 이 사람은 평판이 아주 더러워요. 조사를 해봤더니. 신기하네. 그 여자가 춤바람이 났다. 춤바람이. 춤바람이 났다. 그냥 여자가 말이야 바깥으로 나돌면서 살림은 안 하고 그냥 춤바람 나고 집 다 팽개치고 돌아다니는 여자야. 아이고. 그 춤바람 났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남자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야. 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복잡하다. 네. 그래서 사망한 이 공장장 이 최 씨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 부부간에. 요게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가족이잖아. 네. 특히나 남편을 잃고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젊은 미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조사하는 거는 무지하게 조심스러운 거죠. 네네. 더더군다나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죽음을 통곡하다가 이 최 씨가 실신했대요. 그 진술을 해주는 또 이웃에서는 빈정거리면서 이런 말도 한 사람이 있는 거를 형사들이 귀담아 들었어요. 빈정거리면서. 빈정거리면서 실신 웃기지 않아요? 네. 그 여자 실신할 여자 아닌데 남편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나고 댕기고 춤바람 나고 난리치던 자가 남편 죽었다 그러니까 무슨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면서 실신까지 해? 이런 빈정거리는 얘기도 주변에서 꽤 많이 있었고 그 말을 형사들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 가족 조사 아내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하는 거는 아주 은밀히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사에서 굉장한 제약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이제 아내에 대해서 이때 시작하는 건 내사착수입니다. 내사로 들어가는 거네요. 내사착수. 제일 먼저 살펴본 게 두 사람의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이냐. 네, 그랬더니 아주 급격히 나빠진 시기는 뭐 몇 년 안 됐어요. 수년 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면 그 나빠진 이유는 뭐냐? 나빠진 이유가 그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도 이제 또 위에까지 파보는 경우 그렇죠. 그건 당연히 봐야 돼요. 그거부터 봐야죠. 확인을 했더니 네. 공장에서 만난 사이에. 그 당시에 남편 최 씨는 반장, 반장님이고. 작업 반장. 예. 마누라는 그 당시 공원. 부인은 공원이었고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1960년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 빨리 하셨네. 결혼을 해가지고 슬하에 일남 이녀를 둔 겁니다. 예. 그래서 초반에는 금슬이 엄청 좋은 가족 예. 그 부부였어요. 그럴 수밖에 사내 커플에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내 이 최 씨가 사교춤 이 춤바람이 나면서부터 부부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 배우다가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려 가지고 네. 이제 수시로 캐바레를 출입하기 시작했고 캐바레를 집안 소리 하면서 간만에 더군다. 하다 나중에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지가 혼자서 비밀 댄스홀도 차렸대 이 여자가. 1970년대 말이에요. 결혼을 60년대 중반에 했잖아요. 네. 70년대 말이니까 약 10년 가까이 되겠네. 좀 넘었겠네. 캐바레에서 알게 된 김 씨가 있어서 37살 먹은 남자. 37살. 이 사람하고 바람이 나요. 그 당시 김 씨 37살 먹은 남자는 행상을 하는 사람인데 또 행상하는 사람이 춤은 잘 췄나 봐. 이 남자하고 이 최 씨 아내는 한 10개월간 불륜을 지속하다가 네. 파탄이 나요. 그때까지는 이 남편 최 씨는 몰라요. 불륜이 파탄이 난 거죠? 불륜 지들끼리 한 10개월 만나다가 왜 이것들이 파탄이 나냐면 불륜 남한테 200만 원 사업자금 빌려주고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남편 최 씨가 내 마누라 바람난 걸 아는 거예요. 그 통보 오니까 뭐 연락이 전화로 그렇게 오니까. 된 겁니다. 예. 아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부관계는 이제 최악의 상태로 치달은 거죠. 예. 정황상 아내가 제일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경찰이 고민한 건 이거야. 여자의 몸으로 과연 이런 범행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쉽진 않죠. 공격을 10번씩 칼로 찌르고 예. 이거는 혹시 다른 내연남을 동원해서 사살한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 술도 많이 안 드시는 상태인데 그날.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보험이죠. 보험 까보죠. 예. 보험 가입된 게 있었어요. 했습니다. 봤더니 있었어요? 79년 11월 응. 그다음에 한 달 뒤에 79년 12월
한 달 사이에 남편 최 씨 명의로 종신보험하고 재해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면 네. 5천만 원을 수령하는. 야, 그때 그때 5천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에요. 야, 엄청 큰 돈인데. 요 보험도 아내가 들었어요. 경찰이 이건 의심을 넘어서는 어떤 그 상황이 된 거죠. 79년 11월, 12월은 가정불화가 극심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방을 썼다는 거 자녀들로부터 진술 받았어요. 아, 어린 자녀들이 얘기했구나. 다 얘기했어요. 그때 엄마 아빠 그 문제 때문에 79년 11월, 12월은 보험 들던 시기잖아요. 예. 그 시기에는 엄마 아빠 각방 쓰던 시기라는. 그럼 각방 쓰는 사람들이 보험 그 안 남편이 들어주지. 보험 들을 아이고, 이유가 아이고. 뭐가 있어. 안 하죠. 이건 아내가 들은 거예요. 예, 아내가 들은 거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아내 최 씨를 확실한 보험 목적의 살인 사건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보험 쪽으로 보신 거네. 네, 사람들은. 보험 타려고 예. 그러면 저 아내가 누군가를 동원해서 했을 개연성도 있고. 그치, 여자가 단독으로 하기 예, 때문에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주변의 모든 인물, 아내를 상대로 이제 아내를 아는 사람들은 다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까봤더니 아씨 이 여자가 연하의 서모 식갱이라는 27살 먹은 놈하고 내연남 관계를 유지하고 있네. 어린애를 또. 그 즈음에 또 27살짜리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야. 주변 진술에 의하면 이 아내 최 씨하고 서땡땡이가 수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상하게 남편 사망한 그 이후에 서가가 행방이 묘연하대. 이건 청부살인이다. 이제 이렇게 본 거지 경찰. 예. 아 이건 청부다. 걔들 동원해가지고 아내가 죽인 거다. 탈목적으로.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 여자. 부인을 소환해 갖고. 그러고 하면서 이제 이거 저거 들이대면서 네 내연남이 사건 이후에 사라졌어. 예, 어디 예. 갔어? 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상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네. 보험 가입자가 아내였다는 거를 추후에 확실히 했고 예. 자녀들로부터도 또 얘기 듣고 예. 그래서 사실 확인 등 범행 동기 부분을 보강하고 이제 회유도 하고 압박하면서 아내를 쪼는 거지 이제. 지금 그 서땡땡이 지금 곧 저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는 중이야. 범인이면 무너지겠네 이 정도면. 이 여자 미치는 거죠. 고개 팍 숙이고 범행을 자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땡땡이도 공범인 거를 자백하면서 동시에 한 놈 더 있다는 것까지 자백했어요. 또 있어요? 서땡땡이의 친구 박모라는 놈이 있어요. 아이고. 그 25살 먹은 놈. 그러니까 걔는 서땡땡이가 27이고 얘 25인데 아마 만 나이로 하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둘이 친구래 친구. 친구가. 박땡땡이 요 놈도. 그러니까 여자가 다 얘기한 거예요. 내 내연남 서가하고 그 서가의 친구 박가하고 둘이 죽인 거다. 예, 자백을 한 거죠. 그래서 1980년 2월 19일 날 네. 3명제 모두 검거함. 그래서 구속합니다. 아내는 35살 최점순이, 그다음에 이 내연남 새끼 이놈은 서경모, 이 서경모의 친구 이름은 박양수. 자, 그러면 이제 전모를 봐요. 전모. 예. 이 전모를 보면 기가 차고 진짜 코가 찹니다. 자, 이 여자 말이에요. 네. 최점순이 네. 자신의 불륜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생활을 멈추지를 못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자는. 아이고 어떡해. 그때 행상하고 바람 피우고 네. 소송 걸을 때 걸렸잖아 남편한테. 네. 그래도 남편이 용서했으니까 한 집에 살았을 거 아니야. 네. 거기서 멈췄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캬바를 출입하는 거야. 계속 갖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는 사실상 완전 파탄. 그러겠죠. 결국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럼 파탄 나니까 보험 들어놓고 남편 죽이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여자가. 막 가는구만 그냥. 막 가는 거지 진짜. 진짜 막 가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79년 11월 10일 날 2천만 원짜리 하나 들고 네. 79년 12월 9일 날 3천만 원짜리 들어요. 사망시 수령하는 거 5천만 원이죠. 예. 그리고 남편 몰래 가입한 다음에 한 두세 달 보험료를 가입한 겁니다. 저 납입한 겁니다. 납입해야지. 예. 예. 그런데 자신이 직접 살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내연남 서땡땡이가 서경모를 끌어들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여자가 편지 써요. 1979년 12월경에. 12월 31일 날 부산으로 와. 부산에서 만나갖고 얘기해요. 내가 보험 들어놨는데 네. 우리 남편 죽이자. 5천만 원. 남편 죽이자. 네. 그거 5천 나와. 네. 5천 얘기도 안 한 것 같더라고. 이 여자가 약어가지고 하여튼 보험 예. 좀 나와 하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네가 남편을 좀 죽이고 강도당해서 죽은 걸로 좀 위장 좀 해줘. 위장해달라. 그럼 너 300만 원 줄게. 이렇게 그 서경모한테 여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경모가 오케이. 좋아.
그러면 뭐 남편도 죽어버리면 뭐 맘 놓고 저거 하니까 그러면서 지 친구 박양수를 끌어들인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렵다고. 예, 예, 예. 이때 실행할 날짜는 80년 2월 3일로 잡았어요. 2월 3일로요. 2월 예, 그날이 디데이예요. 예. 하루 전날 이제 만나가지고 서경모하고 만나서 이제 여관에서 자고 범행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요. 최점순이는 서경모한테 이제 범행 끝나고 나서 도주 비용으로 쓰라고 그러면서 현금 20만 원 줘요. 오토바이도 사줘요. 당일날 이 서경모는 친구 박양수하고 이제 범행에 사용할 흉기 2개를 준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케이 이제 최 씨가 연락하면 그렇게 할 판이야. 네. 유인만 해놓으면 죽이려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계획은 뭐였냐면 최점순이가 남편을 유인을 해가지고 집 근처 초등학교 앞으로 노상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하면 그때 이제 살해하는 거야. 노상에서 그때 이제 살해하는 거야. 예, 예. 그런 건데 이 손발이 안 맞아갖고 그거는 무산이 됐어요. 아. 첫 번째 계획은 다시 2차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시 해. 2월 14일 날 이제 해. 그날이 이제 월급날 이왕이면 월급날로 정했어. 왜 월급이라도 받아서 가져오면 그거라도 또 땡기려고. 아니 진짜 나쁜 여자예요 이게. 네네네. 더더군다나 이 여자가 노린 건 뭐냐면 월급을 노린 강도의 소행으로 몰고 가기가 좋잖아. 시나리오가 딱 맞잖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서경모 박양수가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날 오전에 다방에 모여가지고 범행 계획을 또 점검을 합니다. 얘들 무서운 애들이에요. 뭐 이래. 실행으로 들어갑니다. 네. 2월 14일 17시경에 17시경에 이제 아직 남편이 직장에 있을 그렇죠. 때죠. 6시 넘었대요. 그때 최점순이가 남편 직장으로 전화해요. 저녁 8시에 네. 퇴근하고 8시에 서면 노타리 옆에 있는 지하다방이 있어요. 예. 서면 노타리 옆에 있는 지하다방에서 만나자. 오랜만에 나 당신하고 저녁 식사 좀 같이 하고 싶다. 6시에 퇴근해서 8시에 만나려면 2시간 비잖아. 비죠. 그게 애매하니까 동료들 술 먹는데 따라가고 1시간 정도 술 먹는 거야. 그 시간 맞추려고. 시간 맞추려고.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그 7시경 좀 넘어서 마누라 만나러 서면 노타리 옆 지하다방으로 간 거예요. 제대로 드시지도 않고 가야 되니까. 그런 거지. 가서 만났고 실제로 예. 만나서 그 약속장도 부근에 있는 그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 경주 식당이에요. 네, 네. 돼지불고기를 먹으면서 의도적으로 남편한테 알랑거리면서 술을 막 계속 줬어. 술이 떡이 돼갖고 이제 돼지불고기 먹고 나왔어. 딱 나왔는데 최점순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저 목욕 좀 하고 가자. 정말하면 모텔 가자는 거야. 네, 네. 그 성관계 하자는 얘기잖아. 네, 네. 그 얘기는 네, 네. 오래간에 부부관계 좀 하자 이 소리잖아. 네.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이 사람. 네. 응? 잠깐 쉬었다 가자. 목욕 좀 하고 가자.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여관 뉴서울여관이라고 있대요. 뉴서울여관으로 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격렬하게 성관계했어요. 네. 남편 잠시 잠들었어요. 예. 그때 주머니에서 월급 봉투 어. 챙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공장장이 받은 월급이 26만 원입니다. 이것도 큰 돈이네. 흔들어 깨웠어 남편. 어. 보니까 이제 또 깨. 아이고 여보 한 잔 더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케이 술 사러 나와가지고 그 다방 앞에서부터 줄줄줄 따라왔어. 네. 그 서경모하고 박영수가. 예. 그 새끼들 여관 앞에 대기 중인 거야. 서성거리고 있는 거야. 걔들한테 야 일이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어. 그 알려줘. 자 내가 데리고 나갈 거야. 네, 한 잔 더 먹여서 데리고 나간다. 데리고 나가면 유인한 장소에서 죽여. 네. 이렇게 된 거야. 알려주고 저 여관 앞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맥주 3병하고 소주 2병을 또 사. 남편은 완전히 술이 이제 만취지. 완전 만취 상태죠. 이제 이거. 이제 다 밤 10시가 됐어. 예. 10시 반 정도가 10시 됐어. 반. 남편한테 여보 이제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여기서 자면 안 되잖아. 네, 네. 데리고 나왔어. 네. 옆에 보니까 포장마차가 보여. 네. 여보 한 잔 더 하자. 예. 따라 들어갔어 또. 술 또 먹였어. 거의 이제 인사불성돼. 인사불성된 거야. 예. 점순이가 부축을 해. 예. 부축을 해가지고 슬슬 데리고 간 게 예. 부산시 부암 3동 3통 2반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예. 산으로 유인해요. 예. 산길로 유인합니다. 그냥 눈 감고 따라가던 남편이 눈 떠보더니 여보 어. 왜 자꾸 숲으로 가 이게 여기 집으로 안 가고 이 길로 가. 예. 이게 왜 일로 왔어? 예. 물어봤어. 아 나도 술 챘나 봐. 왜 일로 왔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먼저 걸어가요 앞으로. 예. 그 남편이 비틀거리면서 아유 왜 그래 이러고 따라가는데 그때 두 놈이 나타난 거야. 그때 서경모하고 박양수가. 아. 최점순이가 저 앞에 있다가 뭐해
해 이거 신호막 보내. 빨리 공격하라. 그런데도 사람 찌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네, 맞아요. 계속 점순이는 찌르라고 그러는데 두 놈이 칼 들고서 가지고 떨고 있는 거야. 이런 병신들이 그러면서 쫓아왔어. 점순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흉기 들고 있는 경모 있잖아. 서경모가 가슴에 대고 칼 뾰족한 거 들고 있었거든. 네. 그 손을 잡아서 확 찔러버릴 거야. 그때서 이제 이 저 서경모하고 박양수도 제정신 이제 어차피 찌른 거야. 네, 어차피 그러니까 마구 찔러버린 거지. 그리고 이 새끼들은 놀래갖고 이제 칼 흉기 그 자리에 버리고 내뛰었어요. 뛰고요. 두 마리는 예. 내뛰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점순이가 엄청 무서운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흉기를 주어요. 예. 그래갖고 남편을 여러 번 더 찌릅니다. 확인 사살까지. 확인 사살합니다. 그 다음에 비탈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 범행이 끝난 다음에 서경모하고 박양수는 그 다음날 새벽에 미리 예매해둔 고속버스 타고 지방으로 잠적한 겁니다. 그리고 얘들 검거는 2월 18일 날 완도에 숨어 있다가 다 검거된 거예요. 멀리도 갔네. 예. 그 근처니까요. 1심에서 이 최점수인은 사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서경모하고 박양수는 무기징역 받았어요. 네. 이게 1심이에요. 나는 이거 다 사형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아요. 2심에서는 여전히 이 최점순이는 사형이에요. 그리고 저 서경모 박양수는 각 15년으로 줄었습니다. 무기에서. 네요.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어떤 면에서 죽인 건 최점순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감형이 돼서 15년 아마 살고 나갔을 겁니다. 이것들은 이미. 그렇죠. 우리 방송 들을지도 몰라요. 진짜 반성하고 살아야 돼요. 네.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났고요. 그 당시에 증거물 2개 칼 다 경찰이 압수했고요. 그 다음에 월급도 최점순이가 갖고 나갔잖아요. 26만 원. 쓰다 남은 22만 6천 원 압수를 했고요. 월급도.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증서 2매. 요것도 압수했고요. 내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서경무는 어차피 잡힐 놈이에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 새끼 범행하면서 그 당시에 지가 차고 있던 오리엔트 시계, 손목 시계를 떨어뜨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볼 때 어차피 서경무는 잡혔을 것 같아. 이 범행 계획을 세운 거는 이 최점순이 단독입니다. 그렇죠. 지가 다 생각해내가지고 이제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최점순이의 여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이 뭐예요? 계획을 조사하다 보니까 네. 원래 최점순이가 남편을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더 무섭다 이게. 연탄가스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더 무섭다. 그 살고 있는 집이 지난 8년 동안 가스가 새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연탄가스로 죽인다는 거 이거는 위에다 피워놓을 수밖에 없잖아. 네. 그거는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서 그건 포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최점순이가. 네. 결국 내연남들 불러가지고 강도살인으로 위장해서 남편을 살해하기로 이제 이렇게 작정한 거야. 월급 돌아가려고 한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최점순이가 이제 범행을 했던 겁니다. 이게 세상의 악녀입니다. 악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272화는 여기 2회입니다. 네. 2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